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온 세계가 주목하는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국민이 세계와 소통하고 국민 상호 간, 가족 상호 간에 화합하는 2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실업과 저임금 일자리를 해전문처럼 돌면서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650만 국민이 있었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엄동설안에 오직 이력서만 의지한 채 직장을 찾아서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인 노동 유연성에는 입을 그저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노동 유연성 없는 혁신 성장은 망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주창하며 도시에 해고의 자유가 아닌 노동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사회 안정망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한 8개월 좀 넘었나요? 대통령과 같습니까? 네. 대통령자는 아무래도 좀 늦죠? 네, 대통령님보다 한 20여일 늦어졌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총리님께서는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지사도 역임하셨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신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은 자고 있나면 크레인 사고, 자고 있나면 산업안전 사고, 자고 있나면 화재 사고, 제천 밀양 참사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총리님께서는 신중한 성격과 달리 여자 아이스하키 관련돼 가지고 공정성 논란이 붙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총리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민망합니다, 계속 고개 숙여서 이런 모습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부족한 데를 갑자기 칭찬하시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걸 어떡합니까? 총리께서 또 한 번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미국 순방에 동행한 공무원이 네. 현지 인턴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죠? 네, 바로 중징계를 이미 취한 것으로 알고 중징계를 있습니다. 취했습니까? 네. 성추행 사실을 대통령께는 언제 보고되었습니까? 바로 보고된 걸로 알고요. 저는 보도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습니까? 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음단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뉴욕 순방에서 보고받은 적이 공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알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됐고요.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쭉 사과해왔는데 뭐 한 번 더 사과한다고 뭐 나빠질 거 없죠? 네, 저의 사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저로서는 참 뜻밖입니다. 저로서는 매우 아픈 마음으로 늘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시죠.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여야 간에 논쟁이 있으니까 변론을 하더라도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여기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업 안전 업무에 3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여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번에 우선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지금 진행됐고 있죠? 좀 그 통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님 말씀 좀 또박또박하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떨어지셔서 그러시는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일자리 34만 개, 저 사회적 기업 34만 개, 그다음에 공공부문 30만 개,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순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걸 지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국민께 대한 기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영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간제 교원들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제로하겠다라고 해서 그 표 다 받았고 당선되셨는데 되자마자 4만 1,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만 정규직화 되는 거고 4만 명은 지금 그대로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고무풍선처럼 붕붕 뛰어났다가 바늘로 콱 찔러갖고 팡 터뜨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 지자체에서 일할 적에 이 여러 지자체장들이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그거 다 합치면 일자리 천지가 됐을 텐데요. 실은 거기에 허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갖고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50만 개 나온 거죠? 그때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넘어가는 걸로 하죠. 자,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시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공약 전에는 당선되자마자 행정 해설을 갖다 폐지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했죠? 네. 아니, 2대 지침은 바로 폐지했습니다. 장관 임명되자마자. 근데 왜 이건 안 하는 겁니까? 네, 우선 행정해석 변경의 방법을 통할 경우에 올 수 있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식을 했고요. 우리 환노위에서 여야 간의 협의가 비교적 잘 공을 국회로 넘기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폐지하겠다고 하시면 폐지하시면 바로 시행될 것을 왜 국회로 공을 넘겨서 국회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공을 넘겨서가 아니라요. 왜 그랬냐고 물으시니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지금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옥박 지르면 목소리가 더 기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빨리 타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행정해석 변경보다는 법적인 타결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는 표 받고 보자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표 받고 나서 되고 나니 보니까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그리고 것이 이걸 아니라요. 공은 국회에다 넘기고 공을 국회에서는 넘긴 것이 잠깐만요. 국회는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간사 간의 합의된 부분도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전혀 지금 합의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어떻게 총리가 그때 아니, 가서 잠깐만요. 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잠깐만요. 말씀하셨으면서 답변 중입니다. 그걸 그때 가서 보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 대한민국 총리 하실 소리입니까 이게? 답변 중입니다. 국회에서 빨리 타결되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당 간사 간 합의도 수용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당 간사 합의를 갖다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용 가능하겠다라고 여당 저는 의원들이 받아들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결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성장,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갖고 일자리 70만 개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기존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성장 12개 산업 잘 끌어올리고 4차 산업 관련돼 갖고 일자리를 갖다가 1년에 14만 개 썩게 하고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각 분야별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고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동 유연성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신성장 산업들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갈수록 노동 유연성의 필요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은 노동의 안정성이 심히 흔들리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안정성 대신에 유연성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그건 지불할 맞습니다. 것이다. 네, 유연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안정성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 건 아이고, 맞습니다. 모처럼 칭찬 본 의원이 받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네. 그 요지는 그런 겁니다. 네. 자, 우리 존경하는 윤호덕 의원님께서도 최저임금 당일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 산업 관련 대학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김동연 부총리도 어저께 노동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백윤규 통상자부 장관이 플렉스 아워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이미 규정이 있고요. 또 업종 간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 근무 시간제, 이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노위에서도 그걸 논의하다가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논의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은 이미 여기 대해서 기간을 좀 늘리자고 법안을 발의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제를 갖다가 운영하면 되지 이 부분을 왜 하려고 그러냐. 철저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네.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당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네, 논의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엇박자 일자리 정책, 오락가락 일자리 정책, 기만 일자리 정책.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야박하신 평가이신데요. 의원들 간에 개개인의 신념은 있을 수 있다고 당정청이 생각합니다만 따로따로 노는 잠깐만요. 아주 엇박자가 노르고. 아니 그래서 이때서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말은 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땐 따로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할 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노동 정책들을 보면은요, 취업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융당 폭격을 해서 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에 처해 있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는 무심하다 할 정도로 다른 정책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미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그래요. 저는 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이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계층인 근로자들, 노조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절대로 피해볼 일이 없습니다. 노조 없는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어서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도 그렇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가세요 하고 프랭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전국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더 꼼꼼히 정책을 좀 챙겨봤더라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좀 더 촘촘히 챙겨봤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달 정도 되면은 최하 30-40%는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직은 평가하기 빠르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상태가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불용 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총리뿐만 아니고 그 주무장관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비장한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이런 일자리 정책 자금이 EITC나 이런 데로 취약계층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됐을 건데 이 분이 만약에 불용 처리된다라고 한다면 총리 이하 기재부 장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근로빈곤층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이 확보된 혁신 선장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 유연성은 해고의 자유가 아닌 노동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없이는 또 다른 근로빈곤층을 재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이 돼야 되고, 더 나가서는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위해서는 지금 사각지대 모든 정책들을 새롭게 정비해서 이 부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